지금 가계도가 주어졌고 A-의 수 DNA 상대장을 알려줬네요. 자, 근데 이 가계도에서 1, 2, 4번을 보면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제 20과 달리 19의 첫 부분이라서 다시 좀 설명을 하자면 부모에게서 없는 표현형이 자손에게서 나타나면 자손이 열성, 부모가 우성 표현형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병과 유전병 사이에서 정상이 나타났으니까 유전병이 우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A-의 수를 이용해서 또 문제를 풀어보면, 자, 3 구성원, 이 남자 구성원이 A-를 2개 갖고 있는데 유전병을 띠고 있네요. 그럼 유전병 유전자를 병, 정상 유전자를 정의를 했을 때 3번은 병이고 상염색체에 있다까지 알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모두 상염색체 개수는 같아서 이제 2개씩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성염색체는 여자는 XX고 남자는 XY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전자가 XY 성염색체에 있었다면 3번 같이 남자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A-든 A든 최대 하나까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2개가 있으니까 상염색체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를 다 써보면 지금 4번이 나왔으니까 병정 4번 열성이니까 정정입니다. 기억 4의 A의 수 A-가 지금 비읍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3번이 2개 있는 게 비읍 2개였으니까 그럼 A는 정상이고 4의 정상 유전자는 2개이다. 맞네요. 유전병 유전자는 성염색체이다. 상염색체에 있었습니다. 자, 유전병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네요. 답은 3번 기억 디귿입니다. 자, A와 B 형질이 유전되는 가계도를 나타냈고 둘 다 상에 있다고 알려줬네요. 자, 4번을 통해서 우리는 B 형질이 마찬가지로 1번에서와 같이 A 형질보다 우성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상에 있다고 했으니까 뭐냐? BA, BA, AA, 뭐 B땡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자, 그럼 A인 G와 A인 사람은 모두 AA겠죠. 열성이니까. 자, A와 B가 결혼해서 A가 태어났죠. 그러면 B는 BA겠죠. BB가 아니라. 이 B도 엄마인지 모르겠지만 AA로부터 무조건 하나 받으니까 BA. 그 다음에 AA고 이 가는 BA. 이 사람은 B땡 모르겠죠?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기억 A 형질은 B 형질보다 열성입니다. 4를 통해 A 형질과 B 형질 사이의 우열관계를 판단할 수 있었고 가와 나가 결혼하면 BA와 AA가 결혼하면 A 형질을 지닌 자손뿐만 아니라 B 형질을 지닌 자손도 태어날 수 있죠. BA와 AA가 태어날 수 있죠.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단순히 유전 연구 방법이 아니라 사람까지 붙었으니까 이 중에서는 3번이 되겠네요. 사람이 없었다면 자유로운 교배 실험이 유전 연구 방법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사람이 포함된 이상 윤리적인 문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교배 실험에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 유전 연구의 어려운 점, 한 세대가 길죠. 한 세대가 짧으면 그만큼 반복적으로 가계도 조사를 할 수 있고 형질의 표현형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유전 연구에 용이하겠죠. 또한 자손수가 적고 형질이 매우 단순하다. 형질이 단순하지는 않죠. 연구자 임의대로 결혼시킬 수 없죠. 따라서 답은 1번 기억문입니다. 자,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이고 A와 A-가 있고 A는 A-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정상과 유전병 이게 한 가지 형질만 나왔고 지금 이런 가족이 보이네요. 그러면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리고 정상 유전자, 병 유전자라고 해보면, 자, 딸이 만약에 X 염색체에 있다고 해보면 열성딸 병이 우성아빠 정Y에게서 낳을 수 없겠죠. 정은 또 줘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고 병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유전병은 X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에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족들은 무조건 병이겠죠. 마찬가지로 유전병인 사람은 다 병. 자, 1은 이 사람, 이 엄마로부터 무조건 비읍 하나를 받으니까 정병. 자, 얘는 모르겠네요. 정땡.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유전병 대림 유전자는 라지 A다. A가 우성이었으니까 A가 정상이고 비읍이 A 사시니까 틀렸네요. X 염색체 없고 1과 2 사이에서 유전병을 가진 아들이 낳을 확률은, 유전병을 가진 낳을 확률은 2분의 1이죠. 병이 돼야 되니까 곱하기 아들일 확률 2분의 1 해서 답은 4분의 1 맞습니다. 답은 2번 디귿입니다.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불러라. 자, 우성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딸은 항상 우성이다. 아니죠. 이거는 성염색체에서 해당하는 복이죠. 예를 들어 뭐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할 때 아빠가 우성이면 라지 A, Y 이거죠. 그리고 딸은 무조건 아빠는 딸에게 Y를 줄 수 없으니까 라지 A를 주겠죠. 그럼 딸이 엄마한테서 뭐를 받든 우성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형은 우성으로 되겠죠. 자, 니은 유전 형질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빈도로 나타나고, 그쵸? A, B 호식은 상염색체다.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7번 A, B 호식 혈액형에 대한 가계도가 나왔습니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에서도 좀 개념 설명하긴 했지만 다시 반복해보면 혈액형은 단일 인자 유전이고, 단일 인자 유전 안에서도 복대림 유전이라고 합니다. 복대림 유전이 뭐냐? 복수의 대림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보통의 유전자들은, 이제 대림 유전자들은 뭐 라지 A랑 스몰 A라던가 뭐 B랑 뭐 B 다시던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의 유전 형질에 대해서 3가지 이상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얘는 A, B, O라는 3가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A와 B는 우열관계를 가릴 수 없고 A와 B는 모두 O에 대해서 우성입니다. 자, 이게 이제 유전에서의 혈액형 기본적인 것이고, 만약에 좀 외우면 좋을 것은 한 가족에서 모두 다른 혈액형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2가지 경우가 있죠. AO, BO 사이에서 ABOO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 ABOO 사이에서 AO, BO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2가지는 꼭 외워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단원이랑 좀 연관을 시켜보면, 혈액형은 이 응집소 개념이 빠질 수 없는데요. 응집원은 적혈구에 있는 애고, 응집소는 혈장, 뭐 혈청에 있는 A입니다. 응집원으로는 A랑 B가 있고, 응집소로는 알파랑 베타가 있습니다. 응집원 A와 응집소 알파가 만나게 되면 응집이 돼버리고, B와 베타가 만나면 응집이 돼버리는데, 우리 사람 몸속에서 혈액이 응고 혹은 응집이 된다면 혈관이 막혀서 죽게 되겠죠. 그래서 A형인 사람에게는, 참고로 이 혈액형을 붙인 이름은 응집1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혈액형이 A인 사람은 AA나 AO 둘 다 똑같은 A형이죠. 사람은 응집원 A를 가지고 있고 응집소는 베타. B형은 B형과 알파, 응집원 B와 응집소 알파. O형은 응집원이 없고 응집소가 알파, 베타. A, B형은 응집원이 A와 B, 응집소는 없다. 이렇게 기본적인 혈액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7번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O형인 사람은 무조건 OO겠죠. 그러면 이 A형인 아들은 엄마에게서 A를 받고 아빠에게서 O를 받아서 AO가 되겠고, 얘는 무조건 OO고, 그러면 이 위 가족에서는 O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 딸이 OO니까. 그리고 A, B가 한쪽에서는 와야 될 텐데 2번이 AO이고 이 엄마가 BO일 수도 있겠죠. 이때 기어 2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는 AO든 BO든 이형 접합이네요. 이형 접합, 동형 접합은 같은 유전자 두 개, 예를 들어 OO, AA, BB 같은 것이고, 이형 접합은 얘네들 같은 거겠죠. 또 A, B형은 되겠고, 이형 접합, 동형 접합 개념은 혈액형에서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유전병에서도 이제 쓰이는 개념입니다. 이은 1과 4는 모두 응집원 A와 B를 가진다. 그쵸? 3과 4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 B형일 확률은 얼마냐? 3이 무슨 혈액형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3이 1번 A5형일 수 있겠죠. 그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A5형과 AB형이 결혼해서 아이가 AB형이 낳을 확률은 4분의 1이네요. 나열해보면 AA, AB, AO, BO니까 AB 4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얘는 8분의 1. 두 번째, 이 3번이 BO일 경우는 BO일 경우 자체는 2분의 1이고 BO와 AB가 만나서 AB일 경우 또 해보면 AB, BB, AO, BO 4분의 1이네요. 그럼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은 4분의 1. 따라서 틀렸고 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 성염색체 위에 있는 열성 유전자에 의해 유전자는 유전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남자에게 나타날 확률이 더 높죠. 왜냐하면 X와 X 다시를 해볼게요. X가 우성, X 다시가 열성이라고 할 때 남자 같은 경우는 X 염색체를 하나밖에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XY거나 X-Y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2분의 1의 확률이고 여자는 XX, X-X라는 걸 가지고 올 수 있고 XX와 X는 우성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정상이고 X-만 X-X만 열성입니다. 따라서 3분의 1.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타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록성 현상이 있죠. 딸이 이 유전병을 나타낸다면 아빠는 반드시 유전병이다. 그쵸? 딸이 X-X-라면 X-하나는 엄마한테 오면 되고 X-하나는 아빠한테 오면 되는데 X 염색체 유전이니까 X-Y, 아빠는 Y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빠도 유전병이 나타나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사람의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립유전자 라지와 스몰에 의해 결정되는 유전병의 가계도이다. 정상과 정상 사이에서 유전병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이 우성입니다. 각각의 유전자를 비읍이라고 해보면 정상이 우성이고 성염색체 있다고 알려줬네요. 그럼 X에 있는 것이고, 참고로 이제 성염색체라고 하면 X도 있고 Y도 있다고 하는데
왜 y는 안 하나요? 라고 하면 일단은 y에 이 유전자가 있다고 나오는 문제는 거의 드물고 x로 해봤을 때 안 되는 경우를 y라고 이제 플랜 B 느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Y에 있다고 하면은 일단 가계도에서부터 남자에게만 발현이 되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고 난이도가 확 낮아지겠죠.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성경식제라고 하면 바로 X라고 가정하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병 Y, 정 Y이고 병이 열성이니까 얘는 병병, 2번은 정병이겠네요. 자, 1번은 보면 Y는 아빠한테서 왔을 거고 B이 엄마한테서 왔으니까 병이 있고 근데 이 표현형이 정상이니까 정상병. 이 사람은 아빠한테 정상 받고 정땡 모르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 2의 유전자형은 똑같네요. 정병으로 3의 유전병 유전자는 1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쵸?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3과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은 50%이다. 정병과 병 Y가 태어날 때 병 Y가 태어날 확률은 얘랑 얘가 오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 4분의 1이어서 25%입니다. 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 부모의 귀지 상태와 자녀의 귀지 상태를 나타냈고, 자, 축축한 귀지 사이에서 마른 귀지가 나왔기 때문에 축축한 귀지가 우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라지 A로 써보고 스몰 A로 써본다면 마른 귀지 길이는 스몰 A이니까 축축한 귀지가 나올 수 없겠죠. 축축한 귀지와 마른 귀지 사이에서는 마른 귀지가 스몰 A이고 축축한 귀지가 라지 A 스몰 A겠네요. 왜냐하면 마른 귀지가 나왔으니까 스몰 A가 나와야 되겠죠. 어쨌든 라지 A가 있으므로 자손에게서도 축축한 귀지 라지 A 스몰 A가 있어서 맞네요. 기억 동그라미 니은 X이다 맞고 마른 귀지가 열성이다 맞고 A와 B의 축축한 귀지 부모는 모두 유전자형이 같다. 그렇죠. A를 보면 축축사에서 마른 귀지가 나왔기 때문에 라지 A는 하나씩 있는데 마른 귀지 스몰 A가 있기 때문에 이 스몰 A를 하나씩 줘야 돼서 이렇게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A와 B의 축축한 귀지 부호는 모두 라지 A 스몰 A로 같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자, 라지 D 스몰 D의 위치를 삼염색체 위에 나타냈네요. 자, 더 짧은 염색체는 Y겠죠? 그럼 라지 DY, 스몰 DY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겠죠. 자, 유전자가 같이 있는데 정상이므로 정상인 라지 D 유전자가 우성입니다. 자, X에 있고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나타날 확률이 높죠. 정상 남자 라지 DY와 유전자형의 이형접합인 여자 라지 D 스몰 D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고까지 조건을 줬으니까 딸의 경우는 라지 D와 라지 D 스몰 D가 있네요. 항상 정상이네요.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자, 1의 혈액형은 A형이다. A형. 5의 혈액형은 AB형이다. 2의 혈액형은 순종이다. 자, A에게서 B형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B5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이 B가 2에서 왔을 것이고 이 O가 1번에서 왔는 경우밖에 없겠죠. 근데 2번이 순종이라고 했으니까 2번은 B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같은 이제 동형접합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잡종이 있겠죠.
접종은 이형 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4와 5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아이 중에서 이와 같은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을 갖는 딸. 자, 혈액형은 일단 상gam색체 있기 때문에 딸이 태어날 확률은 뒤에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고, 자, O와 AB 사이에서 B와 같은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을 갖는 딸. BO겠죠 이게. BO와 AB 사이에서 BB가 나타날 확률은 4분의 1이죠. 따라서 답은 2번 8분의 1입니다. 쌍생아가 나왔고, 자, 이렇게 수정란 자체가 두 개인 경우에는 A와 B는 이란성 쌍둥이이고 둘의 유전자는 같지 않죠. 자, 그리고 생명이 나왔습니다. 생명은 정상이 우성이고 X에 있는 유전병이죠. 그러면 생명 유전자를 X 다시라고 해보면 정상을 X, 남자부터 X 다시 Y, XY, X 다시 Y, X의 Y를 할 수 있겠고, 열성 여자는 X 다시 X 다시. 자, 그럼 이 엄마는 X 다시겠죠. 그 다음에 이 딸도 X 다시. 이 엄마는 X 모르겠네요. 자, A와 B 유전자는 동일하다. 아니죠. A가 여자일 경우 항상 보인자이다. A가 여자라면 아빠에게서 X를 받고 엄마에게서 X 다시를 받아서 무조건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보인자 맞네요. A와 B가 모두 생명일 확률은, 자, 생명일 확률은 XY와 X 다시 다시에서 생명이 나올 확률은 X 다시 Y밖에 없겠죠. 그 확률은 2분의 1이고 모두 생명이려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따라서 답은 4분의 1, 25% 없네요. 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정상과 정록 생명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남자의 유전자를 더 쓸 수 있겠죠. 자, X 유전이라고 이제 확정이 됐을 때는 남자의 유전자형을 쓰는 게 좋다고 이제 말했는데, 그 이유는 남자는 XY이기 때문에 Y는 이 표현형에 별다른 영향을 못 끼치죠. 그래서 X 여긴 유전자에 의해서만 표현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표현형 따라서 바로 유전자형을 적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XY, X 다시 Y, X 다시 Y, X 다시 Y, XY, XY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자를 찾아주면, 자, 4번의 엄마, 1번 액에선 X 다시를 받았겠죠. 근데 표현형이 정상이니까 X 다시. 자, 5번도 11번 때문에 X 다시. 9번은 6번 때문에 X 다시. 자, 8번은 4번에서 X 다시를 받으니까 X 다시. 3번은 X땡 모르죠. 1은 순종이다, 접종입니다. 5는 X 다시를 가지고 있네요. 4의 유전자는 4의 정록생명 유전자. 4의 이거는 7에게 전해지지 않았죠. 4와 7은 가족이 아니죠. 4는 지금 8의 가족이고 8은 7과 결혼했으니까 7은 이 7에 또 가족이 있겠죠. 이렇게 1 7과 8 사이에서 정록생명인 자식이 태어날 확률은 XY와 XX 다시 중에서 정록생명이 나오려면 X 다시 Y밖에 없네요. 그러면 4분의 1, 25% 맞습니다. 답은 5번 니은 리을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자, 정상 사이에서 유전병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이 병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X에 있다고 가정해 보면
자, 이 열성인 딸과 우성인 아빠를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x라고 이거 보면은 자, 우열 관계를 알았을 경우에 열성 딸과 and 우성 아빠가 있다. 그 즉시 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원리는 계속 해왔던 것처럼 x라고 가정했을 때 유전병 딸은 병병일 텐데 아빠는 정화이죠. 서로 존재할 수 없는 사이죠. 그러므로 상이다라고 가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우성 딸, 열성 아빠도 있겠죠. 이 경우에 우성 딸은 지금 이거를 빗대어서 설명해 보면 정정인데 아빠가 병 Y인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상이라고 확정됐으니까 정병, 병병 얘는 모르겠죠. 기억 A의 유전병 유전자약은 잡종이다. 잡종이네요. 이 자료만으로는 성염색체와 성염색조 어딘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열성으로 작용한다. 답은 4번 기억 디귿입니다. 자, 정록생맥 유전과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와 B 모두 정록생맥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자, 생맥이니까 바로 남자부터 적어보면 자, C는 아들들이 모두 X와 X 다시를 줘야 되니까 X, X 다시. 그다음에 생맥인 여자는 X 다시, X 다시. 자, 그다음 A는 X, X 다시겠네요. 얘 때문에. 그다음에 이 딸은 X 땡. A와 B 모두 가지고 있지 않고 정록생맥 유전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은 한 명이네요. 이 사람 한 명. C가 가진 정상 유전자는 B로부터 온 거죠. 아빠가 딸에게 Y를 줄 수는 없으니까 4번 E의 정록생맥 유전자는 D로부터 온 게 아니라 C로부터 온 거죠. 아들은 아빠에게서 Y를 받습니다. 5번 E의 동생이 태어날 때 정록생맥의 남동생일 확률 X, X 다시와 다시 Y 중에 정록생맥의 남동생은 X 다시 Y인데 4분의 1이죠. 이거가 좀 아까의 경우를 비교해 보자면 일단 틀렸고 남동생이 태어날 때 정록생맥인 확률을 구해 보라고 하면은 이때는 Y가 무조건 Y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줄죠. XY와 X 다시 Y로. 그 중에서 정록생맥일 확률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거니까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유전에서 확률 문제에서는 말장난, 특히 성별 가지고 말장난을 하기 좋은 이제 보기를 만들 수 있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형과 부착형이 있고 분리사에서 부착형이 나왔기 때문에 분리가 우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 안 했지만 무조건 사항이 있겠죠. 남자와 여자라고 해서 어떤 깃볼의 형태가 확률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니까 혹은 완자에서 있는 대로 외워도 되고요. 그래서 분리형을 라지 A, 부착형은 스몰 a라고 하면은 부착형이 무조건 스몰 a겠네요. 부착형이 사람은. 자, 근데 나를 먼저 보면은 분리와 부착을 부모 사이에서 부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나의 분리형은 라지 A겠네요. 라지 A, 스몰 A의 경우 스몰 A가 나올 수 있지만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의 경우 라지 A, 스몰 A 100%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경우를 보면 스몰 A가 나왔기 때문에 잡종 부모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부착형이 열성이다. 맞고 가에서 부모 유전자는 모두 이형접합 맞네요. 디귿 다에서 부모와 자녀 유전자량은 모두 동형이다. 그렇죠? 스몰 a. 니을 나의 분리형 자녀와 라지 A 스몰 a와 다의 부착형 자녀 스몰 a 스몰 a가 결혼해서 부착형 자손 낳을 수 있죠. 스몰 a 스몰 a 2분의 1의 확률로 답은 4번 기억 렌티가 되겠습니다. 18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형질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표현형에 대해서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형식을 띠면은 다인자 유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 표현형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제일 많고, 세 가지의 경우는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도 이제 라지 A와 스몰 A라고 했을 때 둘의 우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독단적으로 다른 표현형을 띠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를 띠게 되는 것은 미맹을 정상이 미맹보다 우성이라고 했을 때 정상은 정상, 정상, 정상 미맹, 미맹은 미맹, 미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경우는 대표적으로 혈액형이 있겠죠. 혈액형은 단일인자지만 그 안에서 복대립 유전입니다. 이런 형식을 띠고 있죠. 키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다. 맞고 키는 미맹보다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죠. 미맹이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미맹은 대립 유전자의 우열 관계가 뚜렷하다. 그렇죠. 만약에 이 단일인자 유전에서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해야 되겠죠.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자, 일란성 쌍둥이 영희와 영숙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희와 영숙이의 모든 유전자는 같습니다. 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고 했네요. 그다음 우열 관계가 분명하고 한 가지는 성염색체에 있으면 한 가지는 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자, 이렇게 가와 나 이렇게 복잡하게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이 나왔을 경우에는 먼저 머리에다가 표현형을 적어줍니다. 기억, 다음에 니은, 다음에 기억, 니은 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영인의 가족부터 보면 정상과 정상 사이에서 니은이 나왔네요. 그러면 정상이 니은보다 우성이다. 그리고 열성인 딸과 우성인 아빠가 보이네요. 얘와 얘가 보이네요. 그러므로 바로 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조금 빠르다 하면은 X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니은 정 Y일 텐데 정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X라 가정해서 틀렸으므로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상 기억이 성에 있는 거겠네요. 자, 근데 이제 좀 착하게도 영숙인의 가족을 보면 기억과 기억 사이에서 정상인 아들이 태어났네요. 그러므로 기억이 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존재하고 니은 1과 3에서 형질 나에 대한 유전자량은 모두 열성 동형 접합이다. 자, 니은은 열성이고 상에 있기 때문에 니은인 사람은 모두 니은입니다. 따라서 맞고,
디귿 3의 동생이 형제 가와나가 모두 나타나는 딸일 확률. 자, 1번, 2번, 3번을 1번, 2번을 구해 보면 일단 니은 다 니은을 대고, 자, 이 기억이 우성이기 때문에 니은은 정 Y. 2번은 정 Y. 1번은 기억 모르겠지만 3번의 식은 정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억정이 되겠네요. 여기 크게 써보면 기억정 니은과 정 Y 니은 사이에서 가가 나타나는 딸부터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딸을 결정하는 성을 결정하는 상념색체에 기억도 있기 때문에 기억과 딸이 모두 나올 확률은 기억정 4분의 1이네요. 곱하기 니은과 니은 중에서 니은이 나타나는 확률은 1. 답은 4분의 1. 따라서 2번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병이 나타나지 않는 부모로부터 유전병을 가진 딸이 태어났다. 그러면 정상이 병보다 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유전병이 나타나지 않지만 유전병 유전자를 가진 부모, 그럼 정상비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상비읍으로부터 유전병을 가진 자식이 태어날 확률은 약 25%다. 병이 나타날 확률은 4분의 1이죠. 25% 맞습니다. 그러면 상념색체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애초에 이런 경우가 나타나려면 엄마 아빠 모두 같은 양의 DNA를 가질 확률은 상념색체밖에 없죠. 상념색체는 엄마 아빠의 이 DNA 상당량이 다르니까, 그래서 기억 유전병 유전자는 상념색체에 있다 맞고, 어머니가 유전병을 가질 경우 아들은 무조건 유전병을 나타난다. 어머니가 유전병을 가지려면 비읍이고 그 아들은 비읍을 무조건 받고 Y겠죠. 남자니까. 그래서 무조건 유전병을 나타낸다 맞죠. 디귿 아버지가 유전병을 가질 경우 BY일 경우 자식은 모두 유전자를 갖냐? 아니겠죠. 아들의 경우 Y를 물려받지만 엄마가 뭐 정상을 가지고 있다면 정상을 줘서 정-Y가 될 수 있어서 이 아들은 유전자를 가지지 않을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잘못했죠. X에 있는 게 아니라 상에 있었죠. 그러면 어머니가 유전병을 가질 경우 비읍일 경우 아들은 무조건 유전병을 나타난다. 아니죠. 아빠가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고 정상을 주고 엄마가 비읍을 줘도 정비읍이면 아들이어도 유전병을 나타나지 않죠. 지긋도 아버지가 유전병을 가질 경우 아버지가 유전병을 가지면 비읍이고 다 했으면 기억 맞고 니은 틀렸고, 자식은 모두 유전자를 갖는다. 자, 비읍을 하나씩 줘겠죠. 여기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딸이든 아들이든 비읍을 하나씩 갖게 되겠죠. 지금은 유전자를 물었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돼서 답은 4번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생맥 유전과 ABOC 혈액형 유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할아버지는 정상이고 할머니는 생맥이다. 어머니는 정상이고 외할머니는 생맥이다. 자, 그러면 어머니의 엄마인 외할머니에게서 X- 하나 받았으니까 엄마는 보인자 X 있고, 할아버지 A, B형, 할머니 O형,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O형, 다음에 이 둘이 결혼해서 영희의 남동생은 A형이다. 엄마가 O형이기 때문에 엄마의 자손인 영희의 남동생은 A5형이고, 이 아빠가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B와 O 사이에서 A를 가지려면 A5밖에 없겠죠. 자, 이 친가
이게 왜 같죠? 기억. 아버지는 생맥이냐? 자, 할아버지에게서 y를 받고 할머니에게서 x 다시를 받아서 아버지 생맥 맞고 A형 맞네요. 왜 할아버지는 정상이고, 자, 왜 할머니가 생맥이어서 x 다시 x 다시인데 엄마가 정상이기 때문에 x는 아빠에게서, 그러니까 엄마의 아빠니까 외할아버지에서 와서 외할아버지는 정상이고 A형이냐. 자, 엄마가 5이기 때문에 5를 하나 가지고 있지만 A형인지까지는 모르겠네요. 디귿 0의 부모님 사이에서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경우 생명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자, 이거부터. 자, 그러면 엄마는 XX 다시 아빠는 X 다시 Y. 생명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을 확률. 그러면 다 써보면 일단 XX 다시 XY 이거 X 다시 Y 4분의 3이네요. 4분의 3 곱하기 5형인 I를 낳을 확률은 O와 AO 중에서 2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25%는 아니죠. 따라서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